삼원 에듀케이션의 중국 유학 전문 컨설턴트 차이나몬스터입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이전 영상에서는 중국 대학의 입학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중국 대학의 유학생 본과와 대외 한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유학생 본과와 대외 한학과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국인 학생들과 중국어 수업이 아닌 별개의 전공에 대해 동일한 수업을 듣고 동일한 평가를 받는지, 아니면 외국인 학생들끼리 중국어에 국한된 수업을 외국인 학생들끼리 평가를 받는지라고 보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유학생 본과는 정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해서 중국 현지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졸업과 학위 취득을 하는 과정으로 상경계열, 이공계열, 사회과학계열, 어학계열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유학생 본과와는 다르게 대외 한학과는 외국인들끼리 중국어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중국 현지 학생들이 듣는 중어 중문학과와는 난이도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외 한학과 역시 중국인 대외 한학과와 유학생 대외 한학과가 있는데, 중국인 대외 한학과는 중국 표준어를 가르치는 교수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이고, 유학생 대외 한학과는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대외 한학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학연수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입학 조건은 HSK 3급 수준이고, 보통 1학년의 경우 HSK 4급, 2학년의 경우 HSK 5급, 3, 4학년의 경우 HSK 6급 정도의 수업 난이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대외 한학과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외 한학과 출신 중에서도 본인의 노력과 자기 관리, 그리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중국과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봤지만, 대외 한학과가 인식이 좋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입학 장벽이 높지 않은 인풋 때문이고, 별도 전공이 아닌 중국어에 국한된 부분으로 인해 아웃풋 역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 유학의 시작이라고 볼 정도로 많은 학생들의 태만함과 행동에 따른 면학 분위기의 어수선함이 대외 한학과를 보는 비판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중국 유학생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들의 스펙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한국 내 중어 중문학과 학생들에 비해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6만여 명의 유학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외 한학과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심지어는 지방 2, 3성급 대학들이 유학원과 손을 잡고 중국어라고는 니하오도 못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어학연수 과정이나 대외 한학과 과정을 마치 중어 중문학과나 본과처럼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식선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말에 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대외 한학과는 작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유학생 관리 규정 강화라는 지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HSK 성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닌 전적이나 중국에서 어학연수 과정이나 대외 과정 혹은 멋모르고 본과 입학 후에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HSK 수준에 맞추어 2학년, 3학년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지식인의 대외 한업과는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이 나온다고 떠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핑계에서 시작된 터무니없는 소문이고요. 대외 한업과는 공식 명칭이 한원 본과이고 말 그대로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정식 본과 졸업장이 나오고 졸업 논문 통과 시 문학사 학위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상위 대학원에 입학하는 공식적인 근거가 되고요. 차후에 대외 한업과 수업 내용과 본과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릴 것이고 유학원들이 어떤 얄팍한 방식으로 광고를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학생 본과와 대외 한업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적인 중국 대학 북경대와 복단대, 절강대의 전공별 유학생 입학자 수를 살펴보고 어느 전공의 선호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